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소속 고려대학교 석박토학과정 강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세미나 주제는 Vision Based and Multimodal Approaches for Time Series Analysis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어떤 논문 하나를 리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시계열에서 비전을 활용한 연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관련된 최신 연구들 4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인트로덕션으로 간단하게 시계열 데이터를 비전화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시계열을 이미지로 변환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린 다음에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신 연구 4편을 간단하게 소개드린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모델링 하면은 먼저 이제 아리마 같이 통계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 LSTM, CNN 계열들을 활용한 이제 딥러닝 기반의 모델들,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로 발전을 해왔고 최근에는 이제 타임 LLM, 크로노스 타임스 FM과 같은 LLM 기반의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 말고도 LLM을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비전 모델 또는 이제 멀티모델 모델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시퀀스로 LLM 베이스로 접근을 했을 때의 한계점을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연속적인 수치를 텍스트 형태로 결국에는 이산적인 토큰 형태로 변환을 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한계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긴 길이의 시계열 데이터를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한계점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변수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변수의 시계열로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수많은 변수 간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기존의 1차원 나열만으로는 설명하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세 번째 한계점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두 번째랑 좀 연관이 있는데 초단위, 밀리초 단위의 고주파 데이터를 텍스트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이 네 번째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계열을 이미지하는 것 자체가 그런 연구가 이전엔 없었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부터 CNN을 결합한 이미지 기반 시계열 분류 및 예측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수행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MSC 레드라고 시계열 데이터 이상치 탐지에서 나왔던 연구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이미지 자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계열 데이터를 프리퀀시 기반으로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2D 행렬로 만들어서 컨볼루션 하는 것 자체가 그 이미지처럼 다룬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계속 많이 이제 포캐스팅에서 항상 베이스라인으로 등장하는 이 타임스냅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화해서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화하는 연구가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고 기존부터 있어 왔고 CNN을 활용한 그런 연구들로 발전을 해왔지만 결국 기존의 연구들은 어떤 특정 태스크에 특화된 그런 모델들로 설계가 되어 왔고 어떤 미리에 프리트레인된 비전 모델이라든가 멀티모달을 활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사전 학습이나 이런 범용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연구들이 등장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대규모 사전학습된 비전 모델을 활용하는 연구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GPT-4나 제미나이, 라바 같은 멀티모델 모델과 결합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대규모 사전학습된 비전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나 MA 등
그런 모델들이 이미 그 방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 패턴 인식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사전 학습된 비전 모델을 그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대한 사전 학습 지식을 시계열 이미지 분석에 전이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진행되는 연구들이 첫 번째 연구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멀티모달 모델과 결합한 연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화하는 것을 넘어서 텍스트까지 같이 활용하는 연구들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좀 더 많은 모달을 통해서 시계열 분석 능력을 향상을 시킨다든가 그거에 더불어서 추론이나 설명,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이 두 번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앞서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시퀀스로 해서 LLM 넣었을 때 한계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결국에는 이 시계열 데이터를 왜 이미지화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또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학습된 비전 모델들이 이미 너무나 많은 이미지 데이터로 이제 사전학습이 되어 있고 이 패턴 인식을 확인하는 그런 역량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계열하고 연관 지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전 모델이 이미 뭐 선, 곡선, 형태, 질감 같은 것을 이해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에는 시계열의 추세나 변동과 굉장히 동일시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1차원으로 시퀀스로 나타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변수를 다루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지화하게 되면은 가로는 시간, 세로는 변수로 나타나게 되면 그냥 이미지 한 장으로 이 템포럴과 멀티밸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서 멀티모달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으로 이 이미지를 보고 인간처럼 추론을 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한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화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시계열 이미지화라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시간 정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이렉트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리퀀스 베이스드, 그다음에 스트럭처 베이스드, 하이브리드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변환 방식에 따라서 이 시계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원래 정보들을 어떤 것을 보존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성능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다이렉트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다이렉트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직관적인 형태로 그대로 시각화하는 방식을 의미를 하고요. 라인 플랫하고 히트맵이 이 다이렉트 비주얼라이제이션에 해당됩니다. 라인 플랫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계열의 그 플랫 자체를 그리는 것을 의미를 하고 결국 데이터의 추세나 변동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시각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히트맵 같은 경우는 다별량 시계열에서 변수 간의 강도를 색상으로 표현해서 히트맵 형식으로 나타내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행은 변수, 열은 시간을 나타내면서 상관관계 패턴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이렉트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해석이 굉장히 쉽고 구현이 간단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 이미지화 하면서 이 변환 과정에서 데이터 왜곡이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피드백을 쉽게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변수수가 많을 경우 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가 있고 어떤 픽셀 해상도에 따라서 그 미세한 수치 정보가 뭉개질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리퀀시 베이스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프리퀀시 베이스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간 영역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방식, 우리가 이제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방식이 프레 트랜스포일 텐데
이미지하는 방식에서는 일반적인 프리 트랜스폼이 아니라 쇼타임 프리 트랜스폼 또는 웨이블리 트랜스폼을 사용합니다.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이 나오는 수치 자체가 1차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프리 트랜스폼이 그냥 단순한 이제 프리 트랜스폼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지만 결국 이미지화하기에는 쇼타임 프리 트랜스폼하고 웨이블리 트랜스폼이 더 적합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 트랜스폼부터 해서 쇼타임 프리 트랜스폼, 그다음에 웨이블리 트랜스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사실 1시간 동안 그 이 프리 트랜스폼하고 웨이블리 트랜스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세미나들에서 여러 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측 상단에 카드로 이제 남겨놓겠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궁금하시면은 이전 세미나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프리 트랜스폼 자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시계열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기를 갖는 이 사인과 코사인의 파동으로 나누는 그런 과정이 프리 트랜스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리 트랜스폼이 갖고 있는 한계점은 시간에 따라 그런 이제 주기가 바뀌는 그런 시계열을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쇼타임 프리 트랜스폼은 그 시간을 또 몇 구간으로 나눠서 각 구간별로 각각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을 한 게 쇼타임 프리 트랜스폼이 될 것 같고요. 웨이블리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결국 이 프리 트랜스폼이 이 사인과 코사인 그리고 무한한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과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 그런 변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한계점을 이제 해결하고자 웨이블릿이라는 펑션을 사용을 해서 시간에 따라 그리고 공간에 따라 이 주파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변화를 캡처하는 방식이 이 웨이블릿 트랜스폼이라고 조금 더 고도화된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STFT 쇼타임 프리 트랜스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파수 변화를 포착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고, 웨이블리 트랜스폼은 시간, 주파수 해상도를 가변적으로 조절해서 급격한 변화 그리고 완만한 흐름을 동시에 포착하는 좀 더 고도가 된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미지와 스펙트로그램을 도출해서 이미지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리퀀시 베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은 주기성 또는 이제 반복 패턴 분석 같은 거에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윈도우 크기라든가 파라미터 선택에 민감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트럭처 베이스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스트럭처 베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은 시계열 내부 구조와 시간 간 관계를 직접 인코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GAF, MTF, 리커런스 플롯, RP 등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GAF, 그라미안 앵글러 필드라고 부르는 이 GAF 같은 경우는 시계열을 극좌표 공간으로 변환한 다음에 시간 간 관계를 그라미안 행렬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계열 데이터의 전체를 -1에서 1 범위로 정규화를 하고 각 시점의 값을 야크 코사인 함수를 통해서 각도로 변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시점 간의 각도의 합 또는 차의 코사인 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그라미안 매트리스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GSF, 이 각도의 합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두 시점이 얼마나 유사하게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매트릭스가 될 것 같고, GADF는 얼마나 반대로 움직이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매트릭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GAF 같은 경우는 값의 크기 정보는 좀 보존이 되지만 부호 정보가 일부 손실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정적인 시간적 상관관계를 시각하는데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크업 트랜지션 필드입니다. MTF라고 불리는데 시계열 값을 여러 개의 스테이트로 구간한 다음에 이 스테이트 간 전이 확률을 이미지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때 시계열의 값의 범위를 Q개의 분위수로 비닝을 한 다음에 각 시점의 값을 특정 스테이트로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A, B, C, D가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를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계열을 바탕으로 스테이트 A에서 B로 이동하는 1차 마르코프 전이 확률 행렬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갈 확률, A에서 C로 갈 확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1차 마르코프 전이 확률 행렬을 계산을 하고요. 이것을 다시 시점으로 가지고 와서 시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점은 스테이트가 예를 들어서 B였고 두 번째 시점이 스테이트가 예를 들어서 C였다라고 하면은 B에서 C로 전이할 확률값을 1,2 픽셀에다가 이 확률값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방식이 이 마코브 트랜지션 필드 M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TF는 동적인 통계적 특성 그리고 시간 순서를 포착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커런스 플랫입니다. RP라고 불리는데 이 리커런스 플랫 같은 경우는 시계열의 스테이트가 과거의 어느 시점과 다시 유사해지는지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가장 단순한데 그냥 두 시점 간의 거리가 임계값보다 작으면 1, 크면 0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 시각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화하면서 몇 가지 프랙티컬한 이슈들이 생기는데요. 그걸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미지의 크기 및 해상도 설정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비전 모델을 활용하게 되려면 일반적인 이미지는 RGB 3가지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풋 구성을 그대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채널 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프랙티컬한 이슈가 되어 있고, 다음에 정규화 방식에 따라서 학습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세 번째. 다음에 이 시계열 데이터에 이미지한 것을 리사이즈하는 과정에서 시간 정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네 번째. 그 다음에 후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시계열로 복원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링입니다. 사실 모델링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거의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에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CNN 기반, 그 다음에 라지 비전 모델, 그 다음에 라지 멀티 모델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이 헤드를 통해서 태스크 스페시픽 헤드를 통해서 각각의 태스크에 맞게끔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 포캐스팅, 어노멀리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CNN 기반의 모델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이미지 기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구조이고요. 레지넷이나 VGG, 인셉션 등의 CNN 모델들을 활용을 하고 이 대부분 이 태스크별로 처음부터 학습이 되고 이 일반화 성능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라지 비전 모델입니다.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의 대규모 모델을 활용을 하고요. 이미지넷, MA 등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전이 성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지 멀티모델 모델입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이고요. 추가적으로 시계열까지 해서 세 가지 모델을 모두 활용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시계열 차트 이미지를 입력을 받아서 시각적 토큰을 생성을 하고요. 이 자연어, 질의응답, 설명 생성, 추론이 가능하고 제로샷이나 필샷 학습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최근 연구들 4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계열에서 이미지화해서 다루는 연구들이 어떤 것들이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미지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비전 TS 그리고 비전 TS 뿔뿔입니다. 비전 TS는 ICML 2025에 처음 이제 공개가 되었고, 그다음에 비전 TS 뿔뿔은 아직 아카이브 프리프린트 상태인데 아마 ICML 2026에 제출하지 않았을까 현재로서는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비전 TS 논문이 처음에 이제 공개가 되었을 때 사실 이제 별로 저는 이게 탐탁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연구인가? 이게 정말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별로 이제 좀 의아했던 논문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는지 비전 TS 뿔뿔까지 나오는 걸 봐서 한 번쯤은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비전 TS랑 비전 TS 뿔뿔은 앞서서 이제 모델링 이 나눴던 걸로 설명을 드리면 라지 비전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 포캐스팅을 수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비전 TS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비전 TS에서는 앞서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LLM 기반의 시계열 예측의 한계를 문제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저자들은 이제 대규모 비전 모델의 사전학습 효과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을 히트맵 형태의 이미지로 변환해서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이 사전학습된 비전 모델을 어느 정도 다시 어떤 이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전학습된 비전 모델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로샷으로 수행을 하고 그래서 논문 제목을 보시면 Visual Masked Autoencoders are free lunch 제로샷 타임시리즈 포캐스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프리런치라는 없다라고 항상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프리런치라고 붙을 만큼 사전 학습된 이제 비전 모델만 가지고 추가적인 학습 없이도 시계열을 예측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솔직히 이미지랑 아무리 시계열이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지랑 시계열은 너무 다른데 어떻게 이미지로만 사전학습된 모델 가지고 시계열 예측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해당 논문을 이렇게 그렇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왜 이제 이 사전학습된 비전 모델을 가지고 시계열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시계열하고 이미지의 이 구조적 유사성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총 4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 Similar Modalities,입니다. 이산적인 텍스트랑 다르게 이미지와 시계열은 둘 다 연속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Similar Origin, 시계열이랑 이미지는 모두 현실 세계의 물리 시스템을 관측한 결과인데 반면에 언어는 인간 인지 과정의 산물이다 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Similar Information Density, 언어는 높은 의미 밀도를 가진 인간 생성 신호지만 이미지랑 시계열은 많은 중복을 포함한 자연 신호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Similar Features, 이미지는 실제 세계 시계열의 많은 특성을 보여주지만 이런 특성은 언어 데이터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가 오른쪽에 있는 이제 피규어로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색깔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이제 시계열로 따지면 스테이셔널리티 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 부분에서 밝기가 점점 바뀌는 부분, 이 부분은 시계열의 트렌드랑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뱀의 껍질, 울퉁불퉁한 껍질이 반복되는 것은 이 시계열의 시즈널리티, 패턴이 계속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팔하고 배경으로 넘어가는 부분, 갑자기 값이 바뀌는 부분도 결국 시계열의 서든 체인지랑 유사하다 라는 이런 식으로 이 피규어를 통해서 이미지랑 시계열이 어떻게 유사한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세그멘테이션 기반으로 1D를 이제 2D 폴딩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해당 방식은 이제 이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방법론들 중에 타임스냅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풋 시계열이 있을 때, 인풋 윈도우가 있을 때 주기 기반으로 잘라내고 폴딩해서 2D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주기의 내부뿐만 아니라 주기 간의 패턴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의미로 작성을 해놨는데, 세로는 인트라피리오드 패턴을 볼 수가 있고 가로는 인터피리오드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값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넷의 분포랑 정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넷으로 사전학습된 비전 모델이 해당 시계열을 이미지화한 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분포를 정렬해 주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렌더링 과정을 통해서 2D 행렬인 것을 3채널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변환을 해주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이미지는 RGB 3가지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단별량 하나로 이 2D 행렬 하나가 채널이 하나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3채널 이미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방식으로 이 스택을 해서 3채널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전학습된 이제 프리트레인드 웨이트 구조를 유지를 하고 이 사전학습된 비전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학습된 이 비전 모델에 넣을 수 있도록 리사이즈를 해주고 이제 패치별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이때 왼쪽에 있는 패치들은 과거 컨텍스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이후 미래를 나타내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패치들,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에 해당하는 패치들은 마스크 처리를 해가지고 이 마스킹된 위치를 복원하면서 리컨스트럭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해당 구조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된 재구축된 패치를 다시 리사이즈하고 리노멀라이제이션해서 1D로 복원해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구간만 추출해서 이 시계열 예측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이제 비전 TS 같은 경우는 단별량으로만 수행을 하고 있고, 다별량에 대해서 시계열 예측을 하고 싶으면 채널 인디펜던스로 각각의 변수마다 따로따로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로샷으로는 이제 이미지 베이스인 비전 TS, 그 다음에 이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들인 모이라이랑 비교를 했고, 퓨샷으로는 이제 LLM 기반의 타임 LLM, GPT-4TS랑 그다음에 노프리트레인이 이제 일반적인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모델들입니다. 해당 이제 메인 리저트를 확인하게 되면은 비전 TS가 제로샷이고, 그냥 그 제로샷도 이 이미지로 사전학습된 비전 모델을 활용해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실험 결과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들의 이제 예측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프트 이벨이라는 리더보드를 요즘 사용해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들 간의 성능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전 TS가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들보다도 제로샷인데 이미지로 학습된 제로샷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실험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은 모나시 타임시리즈 TSF 타임시리즈 포캐스팅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확인한 결과인데, 풀샷으로 학습되었던 모델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예시인데,
가장 위에 이제 인풋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초록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스킹된 부분이고, 이것을 포캐스팅을 위해서 비전 TS를 활용했을 때 재구축한 이미지가 오른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밑에가 이제 비전 TS랑 모이라이, 그다음에 시즈널 나이브 모델로 예측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전 TS가 모이라이랑 시즈널 나이브보다도 더 예측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준 예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전 TS 뿔뿔입니다. 비전 TS 뿔뿔에서는 비전 TS에서 몇 가지 이제 개선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저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이미지로 사전 학습된 비전 모델을 그대로 제로샷으로 포캐스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던 건지, 이 비전 파운데이션을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로 쓰려면 생기는 세 가지 갭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 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모델 구조를 변경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로샷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컨티뉴어 프리트레이닝이 수행이 추가적으로 됐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 세 가지 갭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모델리티 갭입니다. 이미지는 픽셀이 바운드, 그러니까 결국에는 0에서 255, 딱 한정된 공간에 있지만 시계열 값은 사실 무한한 범위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모달리티 갭이 발생할 수가 있고,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비전 TS는 단별량 시계열밖에 다루지 못했고, 다별량 이 시계열을 다루기 위해서는 채널 인디펜던스를 따로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시계열 데이터는 다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변수의 개수가 3개다라고 하면은 딱 RGB 세 가지 채널로 뭐 동일하게 딱 맞아 떨어지게 구성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이상이 된다거나 하면은 이 채널 설계가 충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멀티베이트 포캐스팅 갭이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에 있어서 이 포캐스팅 성능은 사실 디터미스틱하게 예측하는 것보다도 불확실성, 분포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입니다. 하지만 비전 모델은 대부분 이제 디터미스틱 리컨스트럭션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갭이 이제 프로바비스틱 포캐스팅 갭입니다. 이 세 가지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비전 TS를 개선한 이 모델이 비전 TS 뿔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대부분의 방식은 이제 비전 TS랑 유사합니다. 비전 TS랑 유사한데, 앞서서 이제 1D를 2D로 폴딩 방식으로 나타내고 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는 0에서 255로 뭐 한정된 공간에 있지만, 이 시계열 데이터는 무한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한 다음에 이미지넷 정규화 기준으로 시계열을 노멀라이제이션 했을 때 그런 허용 범위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이 샘플을 제거를 해가지고 비전 모델이 받았을 때 보지 못했던 그런 불편해할 데이터는 학습에 쓰지 않겠다라는 방식으로 적용한 방식이 비전 베이스 필터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전 TS에서는 단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이 채널 수만 동일하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채널 수를 3채널로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전 TS 뿔뿔에서는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데, 다별량, 그러니까 각 변수를 통해서 나온 피겨를 피겨로 해서 RGB 중에 하나만 랜덤으로 활성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변수를 R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활성화를 했으면, 뭐 그 다음 변수는 G, 그 다음 변수는 B,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변수가 하나의 색상에만 할당될 수 있도록 랜덤하게 활성화를 수행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각각의 서피규어, 각각의 변수마다의 경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또 하나의 색으로 표현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다별량을 다룰 수 있도록 이 모델 구조를 수정을 했습니다. 모델 구조를 수정했다라기보다는 인풋 구조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기존의 VIT MA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앞서서 비전 TS 같은 경우는 이 VIT MA를 사전 학습된 모델을 그대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으로 한번 시계열 데이터에 맞게끔 프리트레이닝을 다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VIT MA 같은 경우는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모이라이 때 처음 공개되었던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을 위한 이 대규모 시계열 데이터셋인 로사로 다시 컨티뉴 프리트레이닝을 수행을 한 다음에 다른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존의 이제 VIT MA 같은 경우 디터미스틱하게 리컨스트럭션을 수행을 하는데,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을 위해서는 이 프로버티 포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멀티 퀀타일 리컨스트럭션 방식을 통해서 이 불확실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방식은 디코더 뒤에 헤드를 H계를 병렬적으로 둔 다음에 각 헤드가 분위수를 예측하도록 해서 퀀타일 로스를 통해서 각 퀀타일에 맞는 예측을 수행하게끔 구조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인디스트리뷰션 포캐스팅인데, 이렇게 로사로 한번 컨티뉴어 프리트레이닝을 수행을 하고 나서 같은 이 인디스트리뷰션 이 실험 결과를 확인하니까 비전 TS 뿔뿔이 비전 TS보다 훨씬 성능이 좋았고, 모이라이, 타임스 FN, 크로노스 이런 타임스 파운데이션 대표 모델들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포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제로샷의 결과인데, 이 위에 있는 테이블이 이제 LTSF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디터미스틱하게 예측한 결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이 이 제로샷으로 이제 프로버스 포캐스팅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두 결과 모두 비전 TS 뿔뿔이 다른 모델들보다 베이스라인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기프트 이벨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결과를 확인을 해보니까 비전 TS 뿔뿔이 이 모이라이 2보다도, 그러니까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을 더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인데, 왼쪽에 있는 게 인풋 이미지, 그래서 보시면은 회색 부분이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가 이제 마스킹 된 부분까지 잘 재구축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리고 그래프 예시가 왼쪽이 비전 TS 뿔뿔, 오른쪽이 비전 TS인데, 비전 TS 뿔뿔이 비전 TS보다 조금 더 예측 성능이 좋은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전 TS는 단별량밖에 다룰 수 없었고, 다별량을 다룰 때도 채널 인디펜던스로 각각 다뤘다라고 하면은, 비전 TS 뿔뿔은 다별량을 동시에 다루면서 다별량 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게 고려하지 않았던 비전 TS보다 좀 더 예측 성능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임 VLM입니다. 타임 VLM은 라지 멀티모달 모델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포캐스팅을 수행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해당 논문은 ICML 2025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이제 LLM 기반의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도메인, 맥락, 설명, 통계 같은 이런 시메틱 정보는 잘 줄 수 있지만, 연속 신호의 미세한 시간 패턴을 이제 텍스트로 옮기는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그냥 비전만 사용한 경우는, 이 시계열을 이미지로 바꾸게 되면서 패턴을 뭔가 공간적으로 잡기 좋아지고, 미세 패턴을 잘 잡지만, 하지만 이게 어떤 상황의 데이터인지 같은 그런 의미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한계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 VLM에서 생각한 것은
이 사전 학습된 VLM, 라지 멀티모달 모델을 활용을 하는데, 이 VLM 같은 경우는 이미 이미지랑 텍스트 이 정렬을 잘 해놨으니까, 이 잘 해놓은 사전학습 VLM을 브릿지로 써서 시계열을 이미지로도 만들고 텍스트로도 만들어서 원래 시계열의 특징도 유지한 채 한 번에 결합을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로 접근한 방법이 타임 VLM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돌로지에는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리트리버 어그먼트 러너입니다. 해당 파트에 대해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시계열 인베딩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패치 인베딩, 일반적인 시계열을 다루는 많은 모델들이 많은 연구들이 사용하는 방식처럼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제 패치 단위로 슬라이딩 윈도우로 패치를 분할을 하고 리니어 프로젝션과 포지션 인베딩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패치 인베딩을 도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패치 인베딩을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뱅크를 만들어 놓고 이 과거의 패치 레프레젠테이션들을 메모리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메모리 저장을 해 놓고 이 시계열 데이터가 갖고 있는 로컬한 정보, 글로벌한 정보를 따로따로 도출을 할 건데, 먼저 로컬한 정보는 이 현재 패치하고 메모리에 저장된 과거의 패치 레프레젠테이션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통해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패치 레프레젠테이션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때 탑 K를 갖고 와서 해당하는 과거의 패치 레프레젠테이션, 유사한 과거의 패치 레프레젠테이션을 이 로컬한 정보로 활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탑 K를 선택을 한 다음에 MLP를 통해서 이 로컬에 대한 정보를 담는 인베딩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제 글로벌한 이 정보는 어떻게 뽑냐라고 하면은 글로벌 어텐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는 메모리 뱅크에 있는 과거의 패치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인풋을 넣었던 패치 인베딩을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해가지고 전체의 정보를 글로벌한 정보를 다루는 글로벌한 인베딩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퓨전을 하는데, 이때는 로컬한 정보, 글로벌한 정보 두 가지를 합하는 방식으로 해당 시계열에 대한 인베딩을 도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미지, 비전에 대한 인베딩을 도출하게 되는데, 먼저 시계열 자체를 리셰프에서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프리쿼시 인코딩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패스프리 트랜스폼을 통해서 주파수 정보를 도출하고 이것을 시계열 원본 이미지에다가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은 이 피리오디시티 인코딩이라는 것을 더해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머를 활용할 때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주는 것처럼 해당 방식에는 사인 피리오디시티, 그 다음에 코사인 피리오디시티라는 것을 주기성을 이제 명시적으로 넣은 그런 인코딩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 주기에 대한 정보를 인코딩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명시적으로 넣어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프리쿼시 인코딩, 그 다음에 피리오디시티 인코딩을 통해서 주기에 대한 정보를 이미지에 추가적으로 주었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멀티스케일 컨볼루션을 통해서 두 가지 패턴을 잡아내도록 하는데, 먼저 이 1D 컨볼루션을 통해서 로컬한 패턴을 확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2D 컨볼루션을 통해서 스페셜한 스트럭처를 확인하게 합니다. 해당하는 방식이 이제 멀티스케일 컨볼루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전, 그러니까 VLM 비전 인코더에 인풋으로 넣기 위해서 이미지를 리사이즈 해주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VLM의 비전 인코더에 인풋을 넣어서 비전 인비딩을 도출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텍스트 어거먼티드 러너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 형태로 변환해주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밸류 레인지라든가 센트럴 텐덴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스태티스컬 프로퍼티를 넣어주게 되고, 그다음에 컨텍츄얼 인포메이션을 추가적으로 넣어준 다음에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VLM의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텍스트 인베딩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 타임 VLM에서 VLM 같은 경우는 VILT, 클립 또는 블립2를 활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은 시계열 인베딩, 비전 인베딩, 텍스트 인베딩을 멀티모달 퓨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패치 인베딩, 뭐 비전 인베딩 나오는 것처럼 돼 있는데, 논문을 읽었을 때 멀티모달 퓨전 네트워크라는 것은 사실 따로 되어 있진 않았고, 어떤 모델 구조가 레이어 구조가 있진 않았고, 얘는 이제 이 타임 시리즈 인베딩은 여기서 따로 구축이 되고, 비전하고 사실 이 텍스트에 대한 부분은 VLM을 통해서 이미 퓨전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퓨전돼서 나오는 부분이 이 VLM을 통해서 나온 최종 인베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퓨전 인베딩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비전에 대한 정보랑 텍스트에 대한 정보가 이미 퓨전된 레프레젠테이션하고, 이 시계열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이 어텐션 인베딩을 어텐션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게이트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템포럴 정보랑 멀티모달의 정보를 어느 정도를 융합할 건지, 어느 정도를 퓨전해 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게이트 펑션은 어텐션 레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시계열 비전 텍스트가 이미 혼합되어 있는 레프레젠테이션하고 멀티모달 비전하고 텍스트에 대한 정보가 혼합된 이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가중합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포캐스트 헤드를 통해서 예측이 수행되는 그런 구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임 VLM에 대한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퓨샷 포캐스팅인데 5% 학습 데이터로 퓨샷 러닝을 수행한 결과, 그 다음에 밑에는 10%의 학습 데이터로 퓨샷 러닝을 한 결과입니다. 두 결과 모두 타임 VLM이 다른 이제 베이스라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다음은 이제 제로샷으로 수행한 결과인데, 앞서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들처럼 하는 진짜 제로샷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서는 ETT-H1이라는 어떤 한 도메인의 데이터셋으로 먼저 학습을 하고,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로 포캐스팅을 수행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T-H1하고 ETT-H2, 뭐 ETT M1, M2 뭐 이런 데이터셋들은 사실 유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활용해서 포캐스팅을 실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타임 VLM으로 하니까 다른 베이스라인 대비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장표입니다. 다음은 이제 쇼텀, 롱텀 포캐스팅인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타임 VLM이 다른 베이스라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실험 결과입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결과인데, 사실 이미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이 매트릭스 형태를 나타내고, 거기에 이 프레이 트랜스폼한 결과라든가 이 피리오시티 인코딩이 추가된 결과가 사실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는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자들이 언급하기로는 해당 이제 이미지에 이미 뭐 트렌드, 뭐 템포럴 캐릭터리스틱, 스테이셔너리티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고, 밑에 있는 결과가 이제 포캐스팅 결과인데 여러 데이터셋들에서 포캐스팅 결과가 굉장히 준수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제 트래픽 같은 경우처럼 트래픽 데이터셋에서 보이는 것처럼 갑자기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LM4TS라는 논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소개를 드렸던 논문들은 모두 포캐스팅에 대한 이 연구들이었고,
대한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텍션에서는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VLM4TS는 트리플 AI 2026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VLM4TS 같은 경우는 이 VLM 기반의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텍션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두 가지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긴 시계열 전체를 한 장에 그리게 되면은 전역 문맥은 보이지만 해상도가 부족해져서 작은 이상을 놓치기 쉽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 작은 이상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짧은 윈도우로 쪼개서 많이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은 해상도는 좋아지지만 그 문맥이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패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문맥을 확인하는 역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윈도우마다 VLM을 호출하게 되면은 토큰 비용 그리고 지연이 폭증한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VLM4TS는 두 가지 페이지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VIT4TS라고 해가지고 이 타임 시리즈 인풋 타임 시리즈를 슬라이딩 윈도우로 먼저 분할을 한 다음에 각 구간을 라인 플랫 이미지로 만들어냅니다. 이때는 동일한 Y축 스케일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VLM이 이미지를 받았을 때 해당하는 시계열의 범위를 정확히 잘 비교할 수 있도록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스케일 인베딩 익스트랙션이라는 것을 수행을 하는데, 클립 비전 인코더를 통해서 먼저 패치 레벨의 피처 맵을 추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버지 플링을 통해서 여러 스케일의 인베딩을 생성을 해가지고 더 이제 넓은 범위, 그 다음에 더 좁은 범위에 해당하는 시계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멀티 스케일 인베딩 익스트랙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 패치 인베딩을 다른 윈도우 패치들과 코사인 거리 기반 유사도를 계산해서 얼마나 다른 패치들과 다른 가를 통해서 어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다른 패치들 간의 코사인 거리 기반 유사도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러 스코어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때 어그리게이션 할 때 메디안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민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민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극값의 영향을 받아서 너무나 이제 불안정한 어노멀 스코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메디안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했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스케일별로 어노멀리 맵이 도출될 수 있고, 이 각각의 어노멀리 맵을 다시 결합해서 시간축으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 시점별로 여러 어노멀리 스코어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표가 되는 이 어노멀리 스코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퀀타일 기반으로 해서 몇 퀀타일에 해당하는 어노멀리 스코어를 도출해서 이 최종적인 어노멀리 스코어를 생성을 하고, 스레시홀드를 통해서 이상 구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VIT4TS가 수행이 됩니다. 결국엔 이 VIT4TS라는 스테이지 1의 결과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화해서 이미지로 봤을 때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의심 구간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false positive가 많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롤링 윈도우를 통해서 이 인풋 윈도우를 나눠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롱 콘텍스트를 보는 능력이 떨어져서 롱 콘텍스트 어노말리를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VLM4TS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두 가지 인풋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주얼 인풋인데, 앞서서 VIT4TS는 롤링 윈도우를 통해서 인풋 윈도우를 잘라가지고 이미지화 했다면, 요번에는 전체 시계열을 그대로 이 라인 플랫으로 나타내서 인풋을 사용하게 되고, 이 텍스처럴 인풋에서는 VIT4TS에서 탐지를 했었던 초기 이상 후보, 그리고 어떻게 이 초기 이상 후보를 찾아냈는지에 대한 방식을 명시를 하고, 이걸 봤을 때 전역적인 패턴에서 벗어난 것들만 승인을 하고,
전역적으로 좀 자연스러운 구간들은 이 후보에서 제외를 해라 라고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VIT4TS가 놓친 이상이 있으면 그것도 추가적으로 탐색을 해라 라는 방식으로 인스트럭션을 넣어서 이 VLM에 이 인스트럭션하고 그 다음에 전체 비주얼 인풋으로 넣어서 시결 예측을 하도록 이상 탐지를 하도록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결과입니다. NAB, 나사, 야후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가지고 기존의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비교를 했는데 VIT4TS만 한 결과랑 VLM4TS까지 한 결과가 다른 이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VIT4TS보다도 VLM4TS가 더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서 비전 모델만 가지고 이상 탐지했던 VIT4TS에서 한 스테이지 더 나가서 더 개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VLM 통해서 수행을 하니까 더 성능이 더 개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실험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이블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VLM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토큰 문제 또는 이제 이 타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LLM 기반의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이 타마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롤링 윈도우로 나타나서 이 여러 번 VLM을 호출하는 방식이 타마인데 두 가지랑 비교했을 때 VLM4TS가 이제 토큰이랑 타임이 어느 정도 나온지를 보는 결과입니다. 결국 일단은 VLM을 확인하면서 LLM의 그냥 시계열 데이터를 인풋 토큰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당연하게 이제 토큰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이 시계열 데이터를 단순히 이제 텍스트로 나타내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토큰 수가 확연히 적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타마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나눠서 여러 번 VLM을 호출하다 보니까 토큰 수가 많고 타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VLM4TS는 롤링 윈도우를 나눈 거는 그냥 비전 모델, 학습된 비전 모델로 탐지를 했고, 비전 인커더로 탐지를 했고, VLM에 넣는 것 자체는 전체 시계열 데이터 이미지 하나,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인스트럭션 하나,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토큰 수가 굉장히 적고, 타임도 굉장히 짧게 걸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실제 어떻게 예측이 되었는지를 비교하는 결과인데, 가장 위에 있는 경우가 VIT4TS만 한 경우, 두 번째가 VLM4TS까지 한 경우, 그 다음에 VLM 롱이 그냥 전체 시계열 데이터를 한 번에 VLM에 넣은 경우, VLM 숏은 타마 방식으로 윈도우 단위로 여러 번 VLM을 수행한 그런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VIT4TS를 보게 되면은 뒷부분에 이제 롱 컨텍스트를 볼 수가 없다 보니까 해당 부분이 사실 이전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갑자기 급감하는 구간이지만 정상 패턴하고 또 동일하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안 되는데 VIT4TS는 이상이라고 판단하는 케이스를 보였습니다. 네, VLM4TS에 가서 그런 이제 전역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개선하라고 했더니 해당 두 가지 어노멀리들이 실제 어노멀리로 탐지한 거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결과였고, VLM 롱이나 VLM 숏 같은 경우는 이 이상이 아닌 구간에 대해서도 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옆에 텍스트로도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추가적으로 수행을 하니까 패치 인베딩을 TSN을 통해서 이 시각화를 하니까 이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의 패치들이 다른 정상 패치 인베딩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걸 이제 어노멀리 맵을 히트맵으로서 나타내니까 해당 이제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굉장히 빨간색으로 이상이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의 이미지화는 뭐 예전에도 이미지화해서 다루는 그런 연구들이 존재했었지만 그런 방식으로 단순하게 그냥 시각화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아니라 대규모 사전학습된 비전 모델이라든가 아니면은 멀티모델 모델의 그런 사전학습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표현학습 패러다임으로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측, 추론, 이상탐지로 적용 범위를 좀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화를 함에 있어서 이 변환 방식에 따라서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든가 이미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계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도메인 일반화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화해서 사용하는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시계열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수행을 하거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계열을 그냥 이미지화 한 다음에 이 CNN이라든가 간단한 모델을 통해서 어떤 태스크에 맞게끔 수행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LLM이 좋은 결과를 보이다 보니까 이 시계열 데이터를 텍스트로서 활용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됐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시계열을 이미지화해서 시계열을 텍스트로도 이미지로도 이 다루면서 이 세 가지 모달로서 다루는 그런 연구들로 굉장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계열 분석으로 해서 세 가지 모달을 모두 다루어야만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세 가지 모달을 다루면서 이 시계열 이제 분석 연구들이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여기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